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구주 2차시 공부합시다. 구주차는 좀 논증적 에세이를 공부하기 전 단계로 일단 토론 수업의 이론, 토론 수업이 이론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1차시에서 했던 게 두 가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논증적 글쓰기를 수업하기 전에 왜 토론 수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토론 수업의 어떤 유용성의 문제, 그것이 뭐였습니까? 논증적 글쓰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과 토론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구조적으로 아주 유사하다. 같다고 보면 돼요. 같습니다. 어떤 논제를 정하고 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고 그 자료에서 논증을 이제 자료를 분석하고 그래서 논증을 입론을 정하고 논증을 재구성하고 그다음에 토론하거나 이제 글을 쓰거나 이런 과정이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독서가 갖고 있는 이제 일정한 한계, 자기 해석의 한계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제 2차 시는 토론의 구성 요소를 봅시다. 구성 요소. 논쟁의 쟁점과 논제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어떤 쟁점이 있죠. 쟁점 많이 이렇게 하여튼 뭐가 좀 오타가 있고 그런데 하여튼 말로 내가 그 설명을 다 하는 거니까 여기도 뭐 빠지고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내가 한글로 만들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PDF로 이렇게 바꿔서 저장을 하는데 워낙 그 여러 가지 자료가 많다 보니까 가끔 한글도 놔두고 PDF도 놔두고 그랬어야 되는데 워낙 자료 그 분량이 많다 보니까 각 이제 PDF로 이렇게 변환해 놓고 한글 파일을 이제 삭제하는 경우가 좀 들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뭔가 내용을 좀 수정하거나 발췌하기 위해서는 이 PDF를 다시 한글로 이렇게 또 변환해야 되잖아요. 변환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오른쪽도 그렇고 뭐 이렇게 어떤 오탈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그 예쁘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걸 또 꼼꼼하게 한다고 했어도 뭔가 이렇게 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 이를테면 리포트 글의 형식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늘 이렇게 들여쓰기를 통해서 문단을 구분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건 다 됐는데 페이지 표시도 하고 됐는데 오른쪽을 반듯하게 정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거 가끔 뭐 옷 그 탈자 뭐 이런 것이 하나씩 보입니다. 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 얘기, 그러니까 어떤 문제, 그러니까 공적 담론의 뭐 집단이든 사회든 어떤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문제가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 8주차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하면서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과제물을 이제 쓰기 위해서 그걸 비평문이라고 했잖아요. 비평문 아니지, 비평문이 아니지. 논증적 에세이, 미안합니다. 논증적 에세이, 그러니까 논술문, 뭐 논설문, 그러니까 주장하는 글. 그래서 그 합해서 그냥 논증적 에세이라고 합시다. 오늘 대학생이니까 논증적 에세이를 이제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써내자고 했을 때 무엇을 쓸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걸 논제를 할 것인가를 내가 지정해주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에 수업했던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논제를 찾아내 보라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도 하나의 이제 정말 중요한 공부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 이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논제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뭐 예컨대 사형제도에 대해서 그 어떻게 생각하는지 논증적 에세이를 자신의 입장을 정해서 논증적 에세이를 써내시오라고 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신이 어떤 논제를 찾아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글을 쓸 것인가. 바로 그것 자체부터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부지런히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어떤 뭐 신문 기사라든가 뉴스를 검색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 쟁점이 과연 뭔가. 사형제도 같은 것은 이제 오래된 묵은 이제 이슈고, 최근의 이슈는 또 뭔가요? 뭐 최근에 크게 보면 한국 사회 이슈는 뭐 젠더 폭력의 문제,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이제 같은 맥락인데 뭐 디지털 성범죄, N번방, 뭐 박사방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뭐 실명은 말하지 않겠지만 뭐 그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 관계를 이용해서 여성들을 뭐 성추행한다거나 성폭행한다거나 이런 정말 아주 못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뭐 이런 문제. 하여튼 그다음에 우리 사회 전체로는 이제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하여튼 그런 이제 논제를 찾아보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회나 집단은 해결해야 될 어떤 이슈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그 쟁점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그러니까 그 쟁점을 둘러싸고 오는 뭉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근데 뭐 사형제도 계속 했으니까 사형제도 아주 그 인간이기를 저버린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천인공노할 이제 이런 범죄자다 이야기하고 이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 쪽에서는 사형만은 안 된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들어서, 그러니까 바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쟁점은 수면 아래 있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형제도 같은 문제는 크게 현재 우리 사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바로 그 얘기죠. 수면 아래 있는 거죠. 사형제도 같은 문제는 일단 침묵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근데 혹시 이제 뭐 그런 아주 희대의 어떤 살인마라든가 도저히 그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범죄가 사실이 이제 보도가 되면 우리가 또 사형 제도가 이제 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 사회의 역사는 각 시대별로 사회적 담론을 형성했던 뭐 쟁점들의 연결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두원 선생은 이제 자신의 책 논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출처를 밝히면서 이 글에 이제 인용의 출처를 밝히고 있고, 그건 뭡니까? 내가 이 글의 논지를 주장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이두원 선생의 이 문장이 내 생각과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인용을 해서 내 글 속에 자연스럽게 담아내서 이렇게 어떤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글을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은 쟁점의 진화 과정이었다. 쟁점의 출현과 해결 방향에 따라서 인류 문명의 전개 방향이 달라진다. 그렇죠. 어떤 쟁점이 출현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평화적으로 되면 그 토론과 합의와 그 양보와 합의를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평화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개인은 이제 멱살잡이하는 것이고, 그렇죠? 소송하는 것이고, 또 국가 간에는 전쟁하고 그랬던 것이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쟁점의 출현과 해결 방향에 따라서 인류 문명의 전개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토론의 과정이 이제 요 부분이 잘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토론의 과정인 거예요. 어떤 쟁점이든가 어떤 사회나 문제는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마다 그 어떤 사회 구성원들마다 다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이해관계가 다르고 살아왔던 경험 세계가 다르고, 그러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그 두 명만 모여도 시끄러워요. 서로 충돌해. 성격도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아무리 친하다가도 우리가 그 가끔씩 이렇게 다툼과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더 많은 이렇게 확장하면 뭐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사회든 집단이든 이런 그 해결해야 될 문제, 쟁점, 이슈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에, 그, 어, 그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아니겠어요? 그쵸? 그렇지 못하면 그 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 그리고 상호 간 분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는 뭐 종교의 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교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전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 없죠. 근데 외국의 경우는 이제 종교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서로 배척하고 그러면서 어떤 뭐 인종 청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쟁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다행히 그렇게까지 되어 있지는 않죠. 그건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종교든 간에 샤머니즘으로 다 이렇게 귀결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 수능 때 어떤 종교든 간에 다 이렇게 내, 내 아들과 내 딸이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빌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단결해서 종교적 어떤 전쟁,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폭력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은 없어서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쟁점이라도 이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쟁점의 모습은 다르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한 이해관계에 따른 이익 집단 내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본다면 내가 이런 부분들 사실 시험 많이 냈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이것도 교양으로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굉장히 왜냐하면 나는 하나의 논문이에요. 수사학지 발표한 학술 저널에 발표한 논문인데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책과 논문을 읽고 그 중에서 이제 내가 논지를 전개하는데 필요한 문장들을 인용하고 활용하고 그렇게 만든 문장이니까 그 정제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만든 문장들 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받아들여서 활용하면 또 좋겠죠. 자, 그래서 이거죠.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한 이해관계에 따른 이익 집단의 출현과 의사표현의 자유는 일단 보장할 필요가 있죠. 이제 원론적으로 그래요. 이해관계에 따른 이익 집단의 출현과 의사표현의 자유는 보장될 게 필요하죠. 만약에 수많은 사회적 쟁점과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면 실제는 독재 사회이거나 공상적 유토피아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다양한 입장과 시각이 공존하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사회는 대립과 갈등을 숙명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회인 거죠. 이제 여기서 문제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사회적 담론과 여론의 형성 과정에서 입장과 시각이 다른 상대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정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인정하고 나와 시각이 다른 상대편을 설득하는 이성적 의사소통 방법으로서의 토론과 논쟁의 문화가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있으면 선진 국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가 선진국임을 이제 완전 입증해버리는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방역 활동도 이제 뭐 정부 관계자들이나 의료진들의 헌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일정한 뭐 협력과 그 다음에 희생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떤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그걸 이제 감내하면서 상당한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이다. 진정한 선진국은 우리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것과는 별도로 이렇게 사회적 담론과 여론의 형성 과정에서 입장과 시각이 다른 상대편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와 시각이 다른 상대편을 설득하는 이성적 의사소통 방법으로서의 토론과 논쟁의 문화가 있느냐 없느냐 잘 발달되어 있느냐 그게 형식적으로만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논쟁을 위한 열정과 참여의식 참여의식 굉장히 중요해요. 왜 투표하라고 자꾸 그럽니까? 투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만 선언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투표라고 하는 행위를 통했을 때 주권자로서의 진정한 어떤 가치가 발현되는 거죠. 투표하지 않으면 어떤
그 소위 집권자라든가 정치 세력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투표가 필요한 거죠. 투표가 필요한 겁니다. 이꼴 저꼴 다 보기 싫고 A나 B나 다 같으니까 안 한다. 이건 그냥 바보 같은 소리죠. A와 B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제 살필 게 필요한 거죠.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논쟁을 위한 열정과 참여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되면 나하고 관계없다. 방관. 이 방관자가 정말 나쁜 거야. 정말 방관자가 더 나쁜 거야. 더 나쁜 거. 그러니까 참여해야 돼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권리는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야 돼요. 정치인들 괜찮은 사람도 많지만 자신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뭔가 입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치 행위를 해요. 그건 어쩔 수 없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투표 행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우리가 이제 어떤 말과 글을 통해서 필요하면 어떤 또 뭐 시위라든가 이런 어떤 집단적 힘의 과시를 통해서 촛불 집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렇게 이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목이 말라서 물 한잔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청을 위한 인내심도 굉장히 필요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나와 토론이란 게 뭐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청이 뭐야?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해요. 사실 그래요. 사실 이게 말은 이렇지만 글은 이렇지만 그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좋은 말 다 써놨잖아요. 좋은데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면 조금은 되는 거예요. 조금은.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면 좀 더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토론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교수들이 토론 수업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하나의 어떤 교과 과목을 이렇게 개설을 하고 이런 것이 그 전공하는 교수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비교과 과목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론에 대한 양보 합의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근데 사형제도 나는 사형제도가 아무리 일테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강조를 해. 그래도 여론을 압도적으로 내가 승복시키지 못해. 그럼 어때야 돼요? 양보해야죠. 그쵸? 양보하고 합의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 논쟁을 위한 열정과 참여의식, 경청을 위한 인내심, 여론에 대한 양보 합의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논제 이제 8주차 리포트 논쟁적 글쓰기 리포트 특강을 하면서 설명했던 거 요거예요. 논제가 뭐냐? 토론의 대상, 논쟁적 쟁점, 토론 대상을 명은 또 어디로고? 명제, 즉 진술문의 형식으로 기술한 것을 논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사형제도 폐지라고 하는 논쟁적 쟁점이 있죠. 그 사형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이거죠.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지금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요거 가지고 글을 쓰라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가끔 착각을 해가지고 제목에다가 사형제도를 이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제목을 사형제도를 이를테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사형제도가 다시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형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형제도는 복원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형제도는 있어요. 사형만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엄연하게 법과 제도로서는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62명 사형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자료. 사형제도 폐지라고 하는 논쟁적 쟁점에 대해서 논제를 이제 설정해야 되잖아요. 제목을 만들어야 돼요. 이를테면 토론할 때나 글 쓸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두 가지가 담겨야 된다고 기억합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8주차 특강하면서 설명했던 거.
이 논증적 에세이 제목에는, 즉 이 진술문에는 두 가지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컨대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겠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 다루는 글이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다루는 글이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글쓴이의 태도가 뭐라고요? 폐지해야 된다는 쪽이구나라고.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얼마나 명료합니까? 또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논제 설정의 그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 뭐냐면 핵심적 쟁점을 파악해서 이걸 표현하는 일이에요. 핵심적 쟁점의 표현은 현재 상태를 반영한 거예요. 그렇죠? 현재 상태. 그 현재 사형제도는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폐지하자, 폐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 상태를 반영한 것. 그래서 쟁점과 관련된 모든 하위적 쟁점과 논의들을 내포할 수 있는 주제를 이렇게 어구로 표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사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반영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또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사형제도를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진술문의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 제목도 알겠죠? 논제 양면성, 이게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1차 시와 2차 시만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3페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6페이지로 압축한 자료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시간이 거의 됐어요. 22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생략해 버리고 여러분한테만 읽어보라고 해서는 또 무책임하는 거니까 3차시까지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9주차는 조금 수정을 하는데 1, 2, 3차 시 전체를 지금 그 토론 수업의 이론만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전체를 3차 시 토론 수업의 이론만 가지고 한다. 자, 그러면 그 논제의 양면성, 그러면 이제 이 글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혼란을 또 느끼면 안 되니까 내가 그 동영상에는 1차 시, 2차 시, 3차 시 구분할 거고, 이 자료는 지금 이게 이제 1, 2차 시 수업 자료로 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게 지금 PDF로 만들어 놔서 한글로 이거 수정을 못 하니까 하려면 또 엄청나게 뭐가 많이 흐트러지니까, 하여튼 이 자료를 구조 1, 2, 3차 시 자료라고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쭉 더 내려가 봅시다. 토론의 구성 요소를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논제 양면성, 이게 내가 흑백 논리에 오래 빠지지 마라 했던 거 기억하죠? 균형 감각을 가져라.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논쟁의 열정과 힘은 어디서 오느냐? 논제 양면성에서 분출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하나의 사안이나 쟁점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그 사안이 양면성 또는 다면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예를 들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했을 때 흉악범죄 예방 및 처벌이라고 하는 측면과 흉악범죄 예방 가능성에 대한 회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형제도는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면, 이제 반대쪽에서는 흉악범죄 사형제도가 흉악한 범죄를 예방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다음에 사형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건 이제 박정희나 전두환 뭐 하여튼 박정희, 이를테면 전두환 때만 하더라도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이 이제 5.18 국가 내란의 주범이다 해서 사형 선고를 법원에서 내렸어요. 사형 집행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사형제도의 정치 악용 가능성이죠. 미국의 조야나 이제 이렇게 그 압력을 가해서 사형을 이제 하지는 않고 미국으로 이제 그 망명, 그것도 아주 그 모욕적인 거,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정말 이제 뭐 이렇게 욕은 하지 않겠는데 나쁜 놈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때만 하더라도 이 얼마나 정치적 반대자들, 그다음에 또 정치적 반대자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집권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무고한 사람들 다 간첩단 사건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사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제도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오랫동안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줄어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형제도의 정치 악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겠죠. 일단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고 3차 시로 이어서 계속 그 토론 수업의 일원 하겠습니다.